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심층 분석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학교 이장우 겸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요즘 이 최근에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암호화폐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응답자 중 이 30대가 49.8%가 있고요. 저도 아마 여기 속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20대는 37.1%가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정말 2030의 코인 광풍이 뜨겁습니다. 이 교수님, 아마 열기도 교수님도 직접 다 느끼시죠? 네,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네. 주변에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없죠. 네. 그렇고 작년이 어떻게 보면 주린이의 해였잖아요. 그렇죠. 주식과 네. 주식 어린이. 네. 올해는 코린이의 해가 해라고 코린이. 네. 부를 정도로 코인 어린이. 네. 네. 2030 세대들 관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정말 암호화폐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2030 세대가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역시 이 월급만으로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고 아마 이런 이유 아닐까요? 월급을 받아서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해도 네. 서울 지금 평균 집값이 9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30 세대들이 그걸 인식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부동산을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네. 작년에는 주식, 올해는 코인. 그러니까 재테크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곤 하지만 이 큰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다가 급락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워낙 이 폭이 커서 두렵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괜찮을까요? 2017년도에 이 네. 코인에 대한 우리가 광풍이 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4년 뒤인 2021년도에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이 어떤 이 투자의 시작점이거든요. 서구권, 특히 미국 쪽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돈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비트코인, 또 암호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풍을 지켜보는 측면에서 이걸 과연 투자냐, 투기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이 드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실 하나 차이긴 한데요. 맞아요. 남의 얘기를 듣고 나의 철학과 주관과 없이 그냥 투자를 하면 그냥 어떤 코인을 사거나 하면 이거는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남의 얘기를 듣더라도 본인이 철저히 분석하고 본인의 주관과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이건 좀 투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투자 활동은 나중에 더 본인들이 뭐 투자에 실패를 하더라도 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피드백을 해서 또 한 번에 어떤 더 나은 이제 투자 습관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요즘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화폐, 어른이 잘못된 길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자 이 블록미디어가 이를 다룬 기사를 NFT로 박제해서 1이더리움으로 해서 약 270만 원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 그것 때문에 청년들의 공분을 샀고 또 정치권까지 나서서 지금 진화 작업을 좀 했는데요. 자, 정부가 무조건 아니라고 지금 말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좀 네. 깊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뭐 우리가 손해 봤다고 메꿔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좀 뭐 젊은 이들의 어떤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여당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발의법을 준비하고 있고 네. 다양한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기 위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개인정보를 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코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가요? 우리가 또 프라이빗 키라고 해서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프라이빗 키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접근해서 이제 상대방 암호자 탈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좀 이제 보안 의식이 좀 낮아서 이제 핸드폰에 어떤 저장을 하고 있었다면 네.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매수와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이 리딩방도 문제의 여지가 많다면서요. 네네네. 리딩방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시장에도 좀 있었고요. 네. 이제 코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매수 매도에 대한 신호를 그렇죠. 리딩방에 뭐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용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일부는 돈을 받고 주기도 하고 네. 돈을 안 받고 주기도 해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제 본인이 먼저 매수를 해두고 리딩방 사람들로 인해서 가격을 모으는 끌어올리는 거죠. 네, 네. 그런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들이 나오죠. 자,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30 투자 경향이 알트코인, 특히 이 김치코인으로 많이 집중되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김치코인, 알트코인 안전한 걸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과거를 보더라도 이제 김치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이너스 98%. 맞아요. 어떤 특정 자산에 정말 생각해보기 힘든 마이너스 수익률을 네. 기록을 했거든요. 이번이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올라갈 것 같지만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투자하는 것이 네.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제 알트코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변동성이 있는 자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수익 단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과정을 좀 많이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무섭고 이거 그렇게 확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루하루 잠을 좀 못 주무신다라는 이야기들도 요즘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확신이 없고 잘 모르는 어떤 코인들에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네. 그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뭔가 가치를 측정하기 약간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등락폭에 따라서 자기 삶이 정말 거의 망가질 정도로 네.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 좋죠. 그래서 그렇죠. 그 투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가장 좋은 투자 습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할 때 좋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바라본다면 네. 그 어떤 카테고리의 대표주만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센터가 문을 여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일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좀 긍정적인 신호탄인 것 같아요. 네. 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분주해요. 네. 네, 그 특근법 시행령이 이제 발효가 됐고 네. 유예 기간이 6개월 뒤인 9월까지 9월 네. 25일. 9월 25일 이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9월 25일 이후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고객센터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액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뭐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인증도 받아야 되고 ISMS 인증이라는 어떤 정보 보호 체계도 통과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내부의 보안 시스템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거래소들은 이제 굉장히 그런데 이제 시간과 에너지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좀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도 거품이라고 반박하고 또 이 묻지마 투자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의 자산, 투자 자산을 100%다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조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 시가총액의 70% 정도를 차지해요. 네. 그러면은 본인 투자도 한 70% 정도는 그 상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 30% 정도는 알트코인 투자하고 이런 포트폴리오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좀 건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장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키디아에 의하면 투기는 가치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 당시 이 시장 상황에 따른 감정적 요인에 의한 매매 행위라고 합니다. 투자와 달리 투기는 기회에 편승하여 확실한 승산이 없이 큰 이익을 노리는 극단적인 모험적 행위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투기를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블록체인 리더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